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종말 영화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폭주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다루잖아요. 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고결함을 잃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패턴이 대부분일 텐데요. 요코하마 장보기 기행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보통의 지구 종말 영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이 불가능한 가사 도우미 로봇이 주인인 인간 대신 집을 지키고 장을 보는 가까운 미래의 일본이 배경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인류는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로봇 알파는 요코하마의 남쪽 끝 반도인 미우라 반도에서 주인 대신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끔씩 요코하마에 장을 보러 나가거나 가마쿠라로 여행을 가는데요. 실제 미우라 반도에서 가마쿠라까지는 전부 육로로 연결이 된 일본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지만 이 만화에서는 해수면이 이미 차올라서 각각 섬이 된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요코하마 장보기 기행이라는 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이 만화에서 종말을 앞둔 인간들은 대혼란과 공포 속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들 느긋하게 삶을 즐기는데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마지막과 자신들의 운명을 달관하기로 한 듯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란스러운 축제 같았던 세상이 고요해질 무렵 점점 누더기가 되어가는 아스팔트 길이 깔린 언덕 위에 위치한 작은 커피숍 카페 알파.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을 관조해 간다 라는 소개글에서 작품 속 지구와 인류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실제로 조만간 인류가 멸망하는 판에 주인공 로봇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커피콩을 공들여 볶아서 정성껏 갈고 천천히 내려 마시는 장면이 20분 동안 계속될 정도로 정말 영화스럽지 않은 종말 영화인데요. 인류가 느긋하게 쓰러져가는 지구의 마지막을 관조하는 세상. 만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 나우에서는 인구가 단 한 명 남은 마을 미야하라 부락의 마지막 주민인 니시 야스코 할머니와 인구 유치 경쟁을 포기를 하고 마을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준비해 나가는 나카츠에 지역의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에서 미야하라와 나카츠에는 더 이상 희귀한 사례가 아닙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4년 동안에만 주민이 0명이 되면서 소멸한 마을이 일본 전역에 164곳에 달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3622곳에 달합니다. 시코쿠와 주고쿠 지역의 경우 주민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마을이 40%를 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렇기 때문에 인구를 유치를 해서 마을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주 정착금,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내걸고 이주자 유치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구 유치를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카츠의 마을처럼요. 인구를 유치하려 안간힘을 써봤자 결국은 이 주변의 지역의 인구와 주민을 뺏기는 인구 쟁탈전이 벌어졌을 뿐 대도시의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지원 대책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재정만 파탄이 났고요. 그래서 2017년 아이치현 신시로시 시장 선거는 이 같은 인구 쟁탈전을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나고야시가 있는 아이치현은 일본의 3대 대도시권입니다. 그런데 신시로시는 2005년 5만 2천 명이었던 인구가 불과 10년 만에 5천 명이 줄면서 아이치현에서 유일하게 소멸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나선 호즈미 료지 후보는 인구 감소에 맞춰서 각종 공공시설을 줄이는 대신에 인구 쟁탈전에 투입하던 예산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인구를 V자 회복시키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내세운 상대 후보를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1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호즈미 시장은 이 지역 20개 초등학교를 13개로 통합하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게 신시로시를 개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감소는 보통 사회 문제로 취급돼 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지 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가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와 직결되는 경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 장기 디플레이션의 유일한 탈출구인 소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10여 년에 걸쳐서 무제한 재정 확장,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인구 감소가 정책의 허리를 잘랐기 때문이라는 게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물론 일본 역대 정부는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인구 감소를 북한 문제와 함께 일본의 2대 국난이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내각에서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성장전략회의 멤버였던 데이비드 애킨슨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도 일본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고 말했습니다.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4%를 넘었던 1980년대 인구 증가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0.6%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잠재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리면서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2040년께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25년이면 800만 명에 달하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됩니다. 이해 일본의 인구 구조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30.3%로 11%인 14세 이하 청소년 비율을 크게 웃도는 항아리 모양 형태가 됩니다.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간병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후생 노동성은 작년 7월 2025년까지 간병 인력을 32만 명 늘릴 필요가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40년이면 부족한 간병 인력은 6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간병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본에선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이직이 경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간병을 위해서 사표를 던지다 보니까 기업의 인재 유출이 심각해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는 말할 것도 없겠죠. 후생 노동성은 간병 이직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 손실을 연간 6,500억 엔, 우리 돈으로 6조 2,923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020년 10조 7천억 엔이었던 간병 비용이 2040년이면 25조 8천억 엔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일본의 정보기술 IT 인재가 최대 7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IT 인재를 제때 공급하는 데에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과제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이 고부가가치 업종 대신에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간병 인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일본 정부의 아주 큰 고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그런데 거꾸로 일본 정부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40년 일본은 고령자 1명을 생산연령 인구죠. 19세에서 65세인 생산연령 인구 1.4명이 부양하는 사회가 됩니다. 1970년 처음 1억 명을 돌파한 일본 인구는 80년 만인 2050년이면 9천만 명의 턱걸이할 전망입니다. 인구 1억 명 사수는 사실 일본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평가됩니다. 일본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인구 1억 명 이상의 시장을 전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인구가 1억 명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빨리 출생률을 2.07명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일본 정부는 분석합니다. 하지만 2020년 일본의 출산율은 1.34명으로 5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1975년 이명선이 무너진 이후 45년째 1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경제신문 지명과 도쿄 나우를 통해 일본이 흔들린다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일본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도쿄 특파원으로 와서 보니까 일본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구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만화 요코하마 장보기 기행이 수십 년 후에 일본을 예언하기로도 한 것처럼 지금 일본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인구가 에스컬레이터처럼 줄고 있다면 청룡열차의 속도와 각도로 소멸을 향해 가는 나라가 있죠.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2020년 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저입니다. 사실 일본이 저출산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그래도 1.3명에서 1.4명 선의 출생률이 20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1.24였던 출산율이 0.84로 곤두박질 치는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서 보는 한국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우리 국민 상당수는 정작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 경제의 최고 권위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님이 최근 사석에서 하신 말씀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후카가와 교수님께서는
대해서는 일본이라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위험을 몰랐던 게 아니다.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피부로 와닿기 전까지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를 못 느꼈고 그 위험성이 피부로 와닿았을 때는 이미 대책을 세우기 늦은 뒤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이라도 다들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정부도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인구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한국인들이 요코하마 장보기 기행에서의 지구와 인류보다 훨씬 더 느긋하고 따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번 주 도쿄나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정여유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